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의 컴파일러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내용에서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과정을 거쳐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해보았죠. 자, 이렇게 타입스크립트의 컴파일 과정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하고 오류가 없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죠. 이러한 컴파일 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타입 오류를 검사할 건지, 또는 컴파일 결과 생성되는 저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의 버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컴파일러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컴파일러 옵션을 우리가 직접 설정한다는 거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의 타입스크립트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컴파일러 옵션을 아주 자유롭고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우리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맞춤 설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옵션을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팀에 따라 입맛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컴파일러 옵션을 우리가 직접 설정해보고 수정해보면서 실습을 통해 컴파일러 옵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실습은 저번 시간에 만든 섹션 1 패키지에서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옵션은 Node.js 패키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젝트마다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TSC 도구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옵션이 다 자동으로 설정된 컴파일러 옵션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요. 터미널에 tsc 대시 두 번입니다. 그리고 init 초기화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created a new tsconfig.json 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왼쪽에 finder, 그러니까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tsconfig.json 이라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설정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 파일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보이죠?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tsconfig.json 이라는 파일은 타입스크립트 컨피규레이션의 줄임말이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초록색은 다 주석이죠. 대부분의 라인들이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옵션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로 이런 옵션들을 몇 개를 바꾸면 이 TSC의 동작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컴파일러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대략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처음부터 배워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동 생성된 옵션들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파일 전체 내용을 다 지우고 하나씩 필요한 옵션을 다 설정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중괄호 하나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옵션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옵션 파일 tsconfig.json 파일은 편집하기 편하게 이 VS코드의 우측에다가 두고 왼쪽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오른쪽에는 컴파일러 옵션을 설정하는 곳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배치한 다음에, 자,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옵션은 TSC가 컴파일할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의 범위와 위치를 알려주는 include라는 옵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index.ts 같은 파일들을 컴파일해야 될 때 어떻게 했었죠? tsc 하고 그리고 이 index.ts 파일의 경로를 뒤에 입력을 해줬어야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진행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index.ts 파일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개의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있었다고 치면 이거는 굉장히 컴파일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tsc 파일 이름, tsc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include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특정 폴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rc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동시에 한 번의 명령어로 컴파일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config.json 파일 안에 include라는 항목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값이 배열, 빈 배열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빈 배열 안에 src라는 문자열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감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이 코드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설정하면 이 src라는 경로 아래에 있는
여기죠. 이 src라는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을 포함해서 한 방에 컴파일해라. 더 쉽게 말하면 너가 컴파일할 범위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예전에 컴파일했던 결과 파일은 삭제한 다음에 tsc를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index.ts라는 경로를 명시 안 했음에도 이 src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동시에 컴파일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개의 타입스크립트 파일도 동시에 컴파일 되는지 index.js는 지우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타입스크립트 파일 test.ts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console.log hello test라고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tsc라고 입력을 하면 src 디렉터리 내부에 있는 인덱스와 테스트 타입스크립트 파일 모두 동시에 다 컴파일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컴파일러 옵션 includ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실습을 위해서 이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다 지워줄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옵션은 타겟이라는 옵션입니다.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들어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버전을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자, 이렇게 tsconfig.json에 컴파일러 옵션즈라는 항목을 만들어주고 타겟이라는 옵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값을 ES5로 일단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컴파일 결과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버전이 ES5, 그러니까 옛날 버전의 자바스크립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걸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test.ts는 지우고 index.ts에 코드를 다 지운 다음에 화살표 함수 ES6 버전에서 추가된 화살표 함수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자, const func는 화살표 함수로 console.log hello 이런 식으로 간단한 화살표 함수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c를 이용해서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결과로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면 우리는 분명히 index.ts에 화살표 함수를 써놨지만 컴파일 결과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함수 표현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타겟을 ES5로 설정했기 때문에 ES5에는 화살표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가 함수 표현식으로 변환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겟 옵션을 ES5가 아니라 ESNext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참고로 이 ESNext는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tsc로 컴파일하면 컴파일 결과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화살표 함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러 옵션의 타겟 옵션을 이용하면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버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드는 프로덕트가 무조건 ES6를 지원하는 곳에서 동작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자바스크립트의 버전을 사용하는 구형 브라우저라던가 예전의 서버 환경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동작시키려면 이렇게 예전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사용해야 될 일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의 include 옵션과 달리 지금 이 타겟 옵션은 이 컴파일러 옵션이라는 이 항목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타겟 옵션처럼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나 타입 검사 등의 이런 아주 상세한 옵션들을 설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컴파일러 옵션즈라는 항목 안에다가 옵션을 설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룰 옵션들은 제가 컴파일러 옵션 안에 넣는지 밖에 넣는지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옵션인 타겟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옵션은 변환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모듈 시스템을 설정하는 모듈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CommonJS, 그러니까 CJS와 ES 모듈 시스템, ESM이 있죠. CommonJS는 다들 아시겠지만 require 이런 식으로 모듈을 불러오고 module.export 이런 식으로 모듈을 내보내고요. ES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는 import from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export default 이런 키워드를 통해 내보내는 그런 모듈 시스템이죠. 자, 이런 모듈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강의 설명 하단에 달아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먼저 학습하시고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살펴볼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옵션의 모듈 옵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common.js라는 옛날 모듈 옵션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위해서 새로운 타입스크립트 파일 hello.ts를 생성을 하고 이 파일에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만드는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 hello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hello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ES 모듈 시스템의 ex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hello라는 함수를 이 파일로부터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dex.ts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작성했던 코드는 삭제하고 방금 작성한 hello.ts에 hello라는 함수를 임포트로 불러와서 여기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모듈에서 값을 불러오고 익스포트를 통해서 모듈에서 값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ES 모듈 시스템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코드를 TSC로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C로 컴파일하면 헬로와 인덱스를 컴파일한 결과가 둘 다 생성이 되죠. 먼저 index.js로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좀 독특한 코드가 생성이 됐어요. 코드를 보시면 require나 export처럼 ES 모듈 시스템이 아니라 common.js 모듈 시스템의 키워드들이 들어있죠. 지금 우리가 tsconfig에 모듈을 common.js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변환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모듈 시스템이 common.js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hello.js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export 이런 문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sconfig.json의 모듈 시스템을 ES 모듈 시스템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ES next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sc를 이용해서 컴파일 해주도록 하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아까와는 달리 import와 from을 사용하고 export를 사용하는 ES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 옵션을 설정해서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모듈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아까 살펴본 타겟 옵션과 비슷하게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프로덕션이 무조건 ES 모듈 시스템이 지원이 되는 곳에서 동작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모듈 옵션을 잘 조정해서 적절하게 모듈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이라는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옵션은 좀 쉬운 옵션인데요. 자, 우리가 TSC로 타입스크립트 코드들을 컴파일하면 컴파일 결과가 이렇게 src 디렉터리 내에 그대로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파일이 2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실제 실무를 할 때는 파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겠죠. 실제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우리가 수정하는 코드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outdir 이라는 옵션을 또 적용하면 되는데요. 자, outdir 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 옵션의 값으로는 이 컴파일 결과 생성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어디에 위치했으면 좋겠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dist라는 곳에 이 JS 파일들이 생성됐으면 좋겠어서 dist라고 적었고요. 그러면 실험을 위해서 이 2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삭제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tsc를 입력해서 컴파일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dist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컴파일 결과가 src 디렉터리가 아니라 dist 디렉터리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굉장히 편해졌죠. 자, 이렇게 outdir 옵션을 이용하면 컴파일 결과로 생성되는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영역에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옵션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타입을 검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아마 우리 강의 중에 이 옵션이 가장 많이 조정할 옵션일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옵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옵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hello.ts 파일에 이 hello 함수에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message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함수가 이 message를 같이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hello.ts는 오류가 없죠. 왜냐면 매개 변수 받아서 그냥 그대로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tsconfig.json에 strict 옵션을 추가한 다음에 이 옵션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하면
hello 함수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strict 옵션은 엄격한 타입 검사를 의미하는 옵션인데요. 지금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타입스크립트가 코드를 아주 엄격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매개 변수들의 타입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하도록 권장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의 점진적인 타입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면서 대부분의 상황에 변수의 타입을 추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매개 변수의 타입은 타입스크립트가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hello 이렇게 호출하고 여기다 무슨 값을 넣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이 되지 않는 변수의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스트릭트 모드, 엄격한 검사 모드를 true로 설정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스트릭트 모드를 false로 설정해서 엄격한 검사를 해제하면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코드가 허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엄격한 거고 뭐가 엄격하지 않은 건지는 앞으로 강의 진행 중에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스트릭트 옵션을 키면 최대한 타입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코드의 타입을 검사하고, 이걸 끄면 좀 유연하게 코드에 좀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도 타입을 좀 유연하게 검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옵션을 true로 켜둔 상태에서 개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코드를 엄격하게 검사해서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외로 자바스크립트 기존의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로 새롭게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스트릭트 모드를 true로 설정해서 엄격한 검사를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다 빨간 줄이 뜨게 되면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릭트 모드를 간혹 끄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이 스트릭트 옵션은 타입 검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 그 수준을 조절하는 옵션이다, true와 false 옵션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릭트 옵션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옵션은 조금 독특한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 대해 먼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옵션이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hello.ts의 내용은 모두 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맨 윗줄에 const a는 1로 변수, 상수를 하나만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dex.ts로 또 옮겨오셔서 이 index.ts에 작성한 코드도 다 지우시고 아까 hello.ts에 작성했던 것과 똑같이 const a는 1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hello.tx를 오른쪽 에디터 뷰로 옮겨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오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블록 범위 변수 a를 다시 선언할 수 없다 라는 오류가 발생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 범위 변수 a를 다시 선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똑같은 스코프에 2번 선언했다는 거예요. 스코프라는 건 어떤 이름이 공유되는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중괄호를 이렇게 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중괄호로 만든 블록 안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시 선언할 수 없었죠. 이렇게 어떤 이름이 공유되는 공간을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이 오류를 다시 보시면 동일한 스코프에 a라는 변수를 2번이나 선언했다, 중복 선언했다 라고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변수 a를 index.ts와 hello.ts에 중복 선언하긴 했는데 두 개의 파일은 다른 파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살펴볼 때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각각의 파일이 개별 모듈로 취급받기 때문에 파일별로 동일한 변수명을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전역 모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역 모듈로 본다는 뜻은 지금 이런 식으로 index.ts라는 파일을 만들고 const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hello.ts에도 선언했지만 결국 얘네가 같은 공간에 있다, 어떤 전역적인 공간에 같이 있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index.ts, hello.ts로 파일을 만들어 봤자 그냥 모두 다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입스크립트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떤 파일에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명이 정의되어 있으면
이 파일에는 A1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피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굳이 파일을 나누는 이유가 없죠. 각각의 독립된 이름 공간들을 써줘야 파일을 나눠서 코드를 분리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해결 방법은 export 빈 중괄호, 이런 식으로 export나 import 같은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문법, 키워드를 파일 내에 한 번 이상이라도 작성을 하면 이 파일은 그때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모듈, 격리된 모듈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index.ts라는 파일에 export라는 모듈 키워드를 박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변수 a는 index.ts라는 독립된 모듈 안에만 있다라고 봐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파일마다 export나 import 같은 키워드를 억지로라도 넣어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tsconfig.json에 옵션 하나를 추가해서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tsconfig.json에 오시면 이 export는 지워주시고요. 그럼 다시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여기서 module detection이라는 옵션을 설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module detection이라는 옵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입스크립트가 각각의 파일을 어떤 모듈로 감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옵션을 force로 켜주신 다음에 Ctrl S를 눌러주시면, 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다렸는데도 에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현재 작성한 tsconfig.json을 기준으로 타입 검사를 다시 수행하도록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에는 Command Shift P, 윈도우 사용자시라면 Ctrl Shift P를 눌러주신 다음에 리스타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TS 서버 다시 시작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tsconfig.json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든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을 전부 다 다시 검사하기 때문에 tsconfig.json에 방금 저장한 옵션들이 즉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tsconfig.json 수정하실 일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리스타트 해주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모듈 디텍션 옵션을 우리가 force로 지정을 해줬더니 오류가 사라졌죠. hello.ts 보셔도 오류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tsc로 컴파일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래서 터미널에 tsc로 한번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결과 index.js, 이 컴파일 결과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자,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export 같은 키워드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다 export라는 걸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컴파일 되면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이런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전역 모듈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닌 개별 모듈로 취급받도록 하려면 파일 안에 export 같은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워드를 하나라도 넣어둬야 된다고 알아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port 같은 모듈 시스템이 없는 키워드도 모듈 디텍션 옵션을 force로 설정해주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해주면서 모든 파일이 결국 개별 모듈로 취급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동으로 추가된 모듈 시스템의 키워드는 ES 모듈 시스템의 export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가 tsconfig을 이전에 설정할 때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모듈 시스템을 ES next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common.js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컴파일해 보시면 결과를 열어보면 이번엔 export 같은 ESM 모듈 시스템의 키워드가 아니라 export 같은 common.js 시스템으로 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tsconfig.json의 모듈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글로벌 모듈, 전용 모듈로 취급받기 때문에 파일이 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복된 변수를 선언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처음으로 살펴보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을 개별 모듈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export나 import 같은 모듈 시스템의 키워드를 하나 이상을 활용한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요런 export나 import 같은 키워드들을 넣어두기엔 번거롭고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이 바로 tsconfig.json의 모듈 디텍션이라는 옵션을 force로 설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export나 import 같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가해 주면서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개별 모듈로 취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독특한 옵션인 모듈 디텍션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실습 중에도 여러 개의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을 만들 텐데 모든 파일에 다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는 곤란하니까 그냥 모듈 디텍션 옵션을 force로 설정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 디텍션 옵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옵션은 TS 노드와 관련된 옵션인데요. 자, 옵션 살펴보기 전에 TS 노드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면 TS 노드는 이런 식으로 TS 노드를 터미널에 쓰고 src에 index.ts 실행하고 싶은 타입스크립트 파일명을 적어주면 한 방에 실행을 해주는 그런 도구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듈에다가 common.js가 아니라 ESNext 모듈 옵션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TS 노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 unexpected token export라고 하면서 export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를 읽어보시면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load on ES 모듈, ES 모듈을 로드하려면 타입 모듈을 패키지 제이슨에 정의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 패키지 제이슨에 우리가 Node.js에서 ES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타입은 모듈을 설정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걸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제이슨의 타입은 모듈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TS 노드로 실행을 해보시면 또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번에 발생한 오류 메시지를 읽어보면 unknown file extension.ts라고 해서 그냥 타입스크립트 파일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좀 기상천외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죠. 자, 이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TS 노드가 ES 모듈 시스템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Node.js가 해석하도록 타입은 모듈을 설정을 해주긴 했지만 TS 노드는 그래도 ES 모듈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TS 노드는 기본적으로 common.j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sconfig.json에 가셔서 TS 노드를 위한 옵션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TS 노드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중괄호 안에 ESM 옵션을 설정을 하고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부터는 TS 노드가 ESM 모듈 시스템, 그러니까 ES 모듈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S 노드 index.ts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타입스크립트의 컴파일러 옵션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한 이런 컴파일러 옵션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닐 옵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 시간에 100% 이런 모든 컴파일러 옵션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옵션들이 있고 이런 효능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계속해서 이런 컴파일러 옵션들에 대해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점차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이었습니다.